예,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공부를 이제 하였기 때문에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 프로버비스틱 오토인코더입니다. 예전에 오토인코더 얘기할 때 어떤 형태였습니까? 오토인코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x를 넣어주면 필드 포워드에서 z가 나오고 z가 나오면 또 필드 포워드에서 x 프라임이 나오는 이런 형태대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x와 x 프라임이 최대한 같도록 만들어주고 이 z를 레이턴트 디멘전이라고 보는 것이 되겠죠. 이런 구조를 뭐라 불렀습니까? 예, 보틀넥 스트럭처라고 하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보틀넥 구조를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보틀넥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인풋이 여기 있고 아웃풋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피드 포워드 되는 구조가 되겠죠. 우리가 예전에 스택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라고 하면은 프로버비스틱 트리트먼트를 하기 위해서 이 x를 그냥 x 틸트로 만들고 x 그냥 오리지널 x에서 우리가 노이즈를 가미하는 이런 형태대로 이제 랜덤니스를 넣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다음 이제 요 내부에 있는 오토인코더 내부는 여전히 디터미니스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닥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다라고 디스커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무엇이냐? 레이턴트 디멘전이 랜덤 베리어블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즉 z가 랜덤 베리어블이어야 되겠다. 그럼 이 z가 랜덤 베리어블이라 하면은 요 랜덤 베리어블이라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probability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파라미터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probability 디스트리뷰션과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 있는 형태대로 이제 z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probabilistic autoencoder를 만들겠다고 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예전부터 사람들에게 그래픽al 모델링 하는 사람들에게 엘보가 중요한 펑션이라는 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 초반부터 잘 알려져 있었고 2000년 초반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마이크 조던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90년대에서부터 큰 연구 주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 엘보 이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다 기억하고 넘어가자고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더 이상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엘보 펑션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원래대로라면 보통 expectation이 먼저 나옵니다. expectation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케일 다이버전스가 뒤에 나온 형태가 됐는데 이 이제 슬라이드의 완결성을 위해서 일부러 이제 순서를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pectation이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케일 다이버전스가 앞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엘보가 만들어져 있네. 그럼 엘보 만들어지면 이제 여기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루트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엘보에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루트를 타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수식에 대한 이제 데리버티브를 수행하고 이 데리베이션은 이제 옵티미제이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usually gradient 메소드를 쓴 형태대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first order derivation을 해가지고 gradient 메소드를 쓸 수 있게끔 하고 혹시나 closed 된 포뮬러 나온다고 하면 운이 좋은 것이죠. 그냥 클로즈 폼 형태를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 엘보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보지 말고 이것이 확률 모델에 대한 어떠한 근사 모델이다. 적어도 로어 바운드는 되니까 근사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엘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z라고 하는 레이턴트 디멘전이 있는 상황에서의 z라는 레이턴트 디멘전과 x라고 하는 이제 에비던스가 있는 상황에서의 확률 모델에 대한 로어 바운드가의 정의고 어떻게 보면 그 모델 자체에 대한 어프록시메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엘보 자체를 우리가 하나의 모델로 이제 두고 보자는 것이죠. 엘보를 하나의 모델로 두고 보자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디스커션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디스커션이 가능해지냐면 엘보엔 두 개의 텀이 있다, 그죠? 하나는 expectation 텀이고 하나는 케일 다이버전스 텀인데 재미있는 상호 구조가 발생합니다. Q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은 에비던스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다오? 히든을 다오라는 형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P 디스트리뷰션은 어떤 형태가 됩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제너러티브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잠재적인 동인을 줄게. 나에게 무엇을 다오? 에비던스를 다오. 즉 X를 다오.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반대로 말하자면
자, x를 줄 테니 어디에 대한 분포를 다오? GT에 대한 레이턴트에 대한 분포를 다오. 또 여기서는 레이턴트에 대한 분포를 줄 테니 무엇을 다오? 이제 x라고 하는 뭐 현재 생성된 데이터 인스턴스를 다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정확하게 대칭 구조가 되어 있죠. 대칭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랑 연관이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Q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은 에비던스를 히든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코더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인코더 역할을 해주게 된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이렇게 인코더 형태대로 모델링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P 디스트리뷰션은 어떤 형태대로 어떤 형태를 모델링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히든을 줄 테니 에비던스 X를 다오라고 하니 이것은 리컨스트럭트하는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잠재적 동인에서부터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에비던스를 보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디코더라 하겠습니다. 디코더라면 이미 정의가 되어 있죠. 여기서 지금 잠재적인 요소를 줄 테니 나에게 X를 다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가 정의가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엘보는 무엇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까? 엘보는 우리는 토탈리 밸리드하게 오토 인코더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측을 이제 웰링과 킹마가 하여서 이제 여기서는 웰링이 매우 많은 옛날부터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머신러닝 리서처가 됐는데 그래서 이 오토 인코더에 대한 이런 관측을 하게 되고 기존 엘보에서 관측을 하게 되고 논문으로 이렇게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재의 딥제너티브 모델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익스플리시트 딥제너티브 모델 계열의 VAE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스하게 이제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히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든에 대한 프로버스틱 모델링이 가능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은 이제 VAE의 구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대번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파라미터에 대한 인퍼런스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즉 그 말인즉슨 우리가 여기에 있는 웨이트들은 어떻게 배울 것이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이게 만약 히든이라고 하는데 이게 H라고 하는 것인데 이 H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률 모델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프로버비리티 디스트리뷰션과 파라미터가 존재해야 될 것인데 그럼 요것을 여기서 H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고 대원칙은 무엇이냐면 엘보에 대한 관측이 됩니다. 성질에 대한 이제 파악이 되는 것이죠. 이 엘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이 바로 인코더와 디코더가 이제 같이 있는 형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관측을 하고 넘어가자면 어떤 것을 재미있게 관측할 수 있냐면은 KL 다이버전스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는 아직까지 우리가 디스커션 하지 않았던 하나의 디스트리뷰션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P 디스트리뷰션, 그냥 H만 있는 P 디스트리뷰션.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래피컬 모델의 프레임워크 상에서는 이것을 프라이어 날리지라고 부르죠.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릅니다.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과 그 다음에 요 인코딩되는 Q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레귤러라이징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H가 너무 지 마음대로 인코딩이 되기 시작하면 어디서 제약을 걸 것이냐 하면은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만큼 DKL, 그 KL 다이버전스가 커지게 되고 요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는 낮아지게 됐습니까? 엘보는 높아질수록 좋은 것이니까 엘보는 높아질수록 좋아지는 것이고 이 두 개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KL 다이버전스는 커질 테고 마이너스니까 이건 떨어질 테니 즉 H라고 하는 인코딩 디멘전은 프라이어 날리지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프라이어 날리지를 우리 마음대로 막 집어넣을 거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집어넣어도 우린 러닝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막 집어넣은 예를 들면 다 0으로 집어넣은 그런 뭐 미는 0이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1인 형태대로 집어넣은 이 히든 디스트리뷰션에서도 H가 어떻게든 러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H가 러닝이 되려면 그 동의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 부분이죠. 리컨스트럭션 에러에서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H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에비던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라이클리 하냐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익스펙테이션으로 반대로 말하자면 에버리지로 따져가지고서 요것을 또 높여야 되는 동인이 생기는 것이죠. L볼을 높이려면 요것을 높여야 되니까. 즉 H를 어떻게든 잘 찾아보되 H를 잘 찾아가지고 에비던스를 다시 리크리에이트 할 수 있도록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도록 해보되 다만 프라이어 날리지에서는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H 인코딩을 하여라라고 지금 확률적인 센스가 정의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 지트가 아무런 확률적인 트리트먼트가 없었는데 이제는 프라이어 날리지와 포스테리어를 다 감안할 수 있는 그런 형태대로의 H를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앞에서 우리가 VAE와 엘보 사이의 연관관계를 이제 따져보았습니다. 더 얘기하기 이제 VAE에 대한 인퍼런스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거를 더 얘기하기 전에 이 특징적인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VAE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그래픽할 모델 특히 베이지안 네트워크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X라는 것이 있고 형태가 잘 안 맞으니까 Y라고 하겠습니다. Y라고 하고 X라고 하는 상황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Y가 X를 제너레이트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되고 이게 옵저베이션이 가는 옵저브드 베리어블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Y가 이제 X를 이제 생성한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죠. 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이 관계를 이제 조금 대정의할 필요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Q라고 하는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 구도가 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Q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은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P 디스트리뷰션이 너무 복잡하니까 만들어낸 그런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P 디스트리뷰션을 어프록시메이션 하려고 하는 것이다. 민필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는 그래가지고 뭐 팩토리얼 폼으로 이제 단순화하게 만든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이 좋다면 우리가 컨주거시 릴레이션을 어썸션을 이용해가지고 수식의 데리베이션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VAE는 사실은 이 과정 중에서 아무런 이런 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민필드 어썸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민필드 아몰타이즈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앞에서 우리가 엘보를 이용해가지고 VA를 정의할 때 민필드 정의는 굳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즉 거기 있는 Q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Q 네트워크의 형태에 대해서 이건 민필드가 돼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나도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필드 어썸션을 하지 않지만 요 지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 정해져 버린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트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컨티뉴어스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쓰기로 했잖아요. 인퍼런스 과정에서. 그래서 여기 지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웨이트를 타가지고 지트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맥스나 이런 서로게임 프록시를 쓰지 않고서는 이제 사실 소프트맥스도 그렇게 좋은 펑션 아니지만 그런 프록시를 쓰지 않고서는 디스크리트한 데이터의 형태를 이제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속에 있는 요 지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 그래픽할 모델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레이턴트가 디스크리트 할 수도 있었거든요. 즉 표현에 있어가지고 제약이 생긴다. 그러니까 모델의 스트럭처 디자인에 대해서 제약이 생기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의 기법들이 이제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꼭 지트가 컨티뉴어스여야만 모델링 컨티뉴어스만 합니다라는 말이 참말은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VA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면 지트는 컨티뉴어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새로운 제약이 생겼다라는 그런 특성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VA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러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러닝 프로세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에 X가 들어간다지 않습니까? X가 들어가면 여기 웨이트는 어떻게든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X 들어가면 GT 나오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GT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기본 데이터 X인 상황에서 G가 나오게 되면 이제 PG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PG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요것을 아까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디코더로 만들기로 하였죠. 왜냐하면 G가 기본인 상태에서 X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G가 기본인 상태에서 X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요 과정을 디코더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디코더 네트워크. 그러면 또 여기도 웨이트가 어떻게든 있어가지고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을 테니 X는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X가 나오고 X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G가 있는 상태에서 X에 대한 expectation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피드 포워드만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무런 러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러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다시 밑으로 백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즉, 백 프로파게이션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예전에는 어떤 과정만 존재했습니까? 옛날에 그래피컬 모델에서는 레이턴트에서 옵저베이션 베리어블로 가는 패스만 존재했습니다. 즉, 이 패스만 있었던 것입니다. 디코딩 관계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디코딩 관계만 존재했었던 것을 이제는 백 프로파게이션으로 미쳐 내려와 버리니까 이제 새로운 구조를 정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인코더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 그래피컬 모델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퍼런스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요 Q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표시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즉 왜냐하면은 반대로 나중에 모델이 복잡하게 되면은 요걸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X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넣어가지고 뭐 X1이라고 하고 X2라 하겠습니다. X1도 이렇게 가고 X2도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대로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인퍼런스 구조에 대해 이 제너레이션 하는 과정과 이 제너레이션 하는 과정의 반대로서의 인퍼런스 하는 즉 X에서 G를 알아내는 인퍼런스 하는 과정을 이제 분리해서 생각해내야 될 필요성이 생기고 그래서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 점선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베이지안 네트워크 노테이션을 인트로듀스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즉 예전에서는 이 VA가 제시되기 전에는 이렇게 그래피컬 모델이라고 하면은 베이지안 네트워크처럼 이제 다이렉트 에시클릭 그래프로 DAG로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실선으로 된 모델만 있었죠. 근데 이제 VA가 만들어지고 이 인퍼런스 네트워크 즉 인퍼런스 네트워크는 레코니션 네트워크고 여전히 그다음에 이건 리컨스트럭션 네트워크 혹은 디코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리컨스트럭션 네트워크 혹은 디코딩 과정만 예전에 존재했었는데 이제는 인코딩 과정 혹은 인퍼런스 과정 혹은 레코니션 과정을 새롭게 이제 노테이션으로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VA가 왜 좋은가? VA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Efficient Approximation Learning for 세타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제너럴한 파라미터 러닝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특정 그래피컬 모델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데리베이션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이제 그래피컬 모델을 인퍼런스하는 과정이 또 쉬워졌죠. 제너럴 파라미터 러닝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이피션트해진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되겠느냐? 어프록시미트한 포스테리어 인퍼런스 과정이 되겠다. 이것도 사실은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그래피컬 모델링 관점에서 보면은 혹은 확률 모델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이제 효율적인 포스테리어 인퍼런스 과정 방법이 되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볼 수 있냐면은 어프록시미트한 우리가 특정한 데이터 X에 대해서 어프록시메이트한 마지널 인퍼런스 과정이 되겠다. 요거는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특정한 인스턴스 X를 하나 넣어서 이 히든을 이제 관측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네트워크 형태가 될 테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이 X라고 하는 것을 이제 러닝을 할 때 이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셀렉션 해가지고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그레디언트에 맞춰가지고서 뭐 확률 분포를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씩 데이터 하나씩 피드인 해가지고서는
인퍼런스 네트워크라든지 혹은 이제 리컨스트럭션 네트워크들 트레이닝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X 데이터 하나하나마다로서의 인퍼런스의 학습이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는 모두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제 이 그래픽할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학습하는 과정이 단순히 요 앞에 있는 인코딩 네트워크만 있었으니까 디코딩 네트워크만 있었는데 이것을 인코딩 즉 어떤 지트라고 하는 것의 파라미터를 알아내는 인코딩하는 과정도 뉴럴 네트워크로 포함되면서 새로운 인퍼런스 방법이 발생을 하였고 그 새로운 인퍼런스가 발생이 하면서 만들어진 장점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VAE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픽할 모델의 특유의 그런 업데이트 포뮬러를 만들지 않고서도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한 학습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을 수행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